안녕하세요. 허은법무사입니다. 허은법무사와 함께 상속 안정승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정승인의 사례, 요건, 절차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사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 이런 말이겠죠? 그다음에 요건, 어떤 법적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절차 어떻게 흘러가는 방식으로 되는 건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총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영상이 좀 길 수는 있는데 아무튼 끝까지 들으셔야지 도움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끊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반 한정승인을 먼저 볼게요. 일반 한정승인의 대략적인 내용을 봐야 그 다음에 특별한 정승인이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일반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거죠. 보통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당일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부모 자녀 간에 할 때는. 그래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만 후순위 상속인들의 경우에는 조금 요건의 기준이 달라요. 왜냐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후순위 상속인인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상담을 따로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서를 첨부해서 관할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일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더 많아야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한정승인은 재산이 많든 채무가 많든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상속재산 없어도 가능하죠. 상속재산이 빵원인 경우도 가능한 거예요. 한정승인은. 근데 빵원인 사람은 드물죠. 예. 그 다음에 특별한정승인도 상속재산이 없어도 가능하냐? 특별한정승인도 가능해요. 왜냐면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되는 거지 상속재산이 없으면 못하는 건 아니죠. 상속재산이 없어도 채무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채무가 있는 게 나오면 초과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상속재산이 없어도 가능하냐, 이 부분은 일반 한정승인이든 특별 한정승인이든 차이는 없네요. 그 다음에 상속채무를 몰라도 가능하냐. 일반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몰라도 가능해요. 근데 특별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모르면 못해요. 특별 한정승인은 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되니까. 모르면 채무 초과라는 것이 요건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상속재산을 몰라도 가능하냐? 일반 한정승인 가능하죠. 몰라도 가능하죠. 특별 한정승인은 몰라도 가능하죠. 채무가 많기만 하면 되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몰라요. 뭐든지 다 몰라요. 왜? 우리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친구가 100명이 있었어요. 친구한테 줄 돈이 있는지 받을 돈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은 다 조회해야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특별 한정승인이든 일반 한정승인이든 정답을 적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르는 거예요. 다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알고 있는 거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한정승인이든 일반 한정승인이든 상속재산을 몰라도 가능해요. 몰라도 가능해요. 근데 알아보고 몰라야 되는 거죠. 그냥 모르기 위해서 모르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일단 일반 한정승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자, 그러면 특별 한정승인 사례를 볼게요. 자, 내가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단순 승인으로 간주를 된 상태예요. 그때 상속채무금 소송을 당했어요. 어떤 금융기관이 너의 아버지가 나한테 빚졌으니까 네가 갚어,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 형식이 구상금이든 양수금이든 대여금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받은 경우, 자, 뭐 집으로 독촉장이 날라올 수 있잖아요. 이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오기보다는 보통 우체통에 있어요. 우체통에 있는데 이게 발견을 하면 그 문서의 작성일과 내가 이 발견한 날짜가 굉장히 길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작성하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또 내가 그걸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독촉장 받은 경우 오히려 더 서두르셔야 돼요. 왜냐면 그 날짜를 소명해서 3개월 이내에 내가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독촉자나 받은 경우, 이런 경우도 뭐 소명자료는 좀 애매하게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았으니까. 그다음에 승계집행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뭐 금융기관이 아버지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아버지가 패소 판결을 과거에 받았다. 근데 아버지가 사망을 하니까 그 금융기관이
그 아버지의 자녀들한테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집행문을, 승계 집행문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승계 집행문을 받아가면 상속인한테 승계 집행문 등본이 와요. 이분이 이런 승계 집행문을 받아갔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서, 뭐야? 아버지가 빚이 있어서 판결까지 받은 적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특별한 정승인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절차는 특별한 정승인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도 해야 되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해야 되고, 특별한 정승인도 해야 되고, 특별한 정승인 결정나면 또 승계집행문 사건에 또 심판문 제출해가지고 승계집행문 깨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채무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자, 내가 소송을 당했는데 내가 소송 당한 줄 모르는 사람들 좀 있어요. 왜냐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공시송달이라는 건 내가 송달을 못 받았는데 받은 걸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집에 맨날 밤에 10시에 들어가. 그럼 우편물을 못 받았어. 딱지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뛰어가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패소 판결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시송달로. 이런 경우는 추후보완 항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후보완 항소도 해야 되고 특별한 정승인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상속채무금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까다로운 업무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세가 왔어요. 아버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 너 취득세 내, 상속인이. 이렇게 고지서가 온 거예요. 근데 난 몰랐는데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봤더니 빚이 잔뜩 있는 거죠. 압류가.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특별한 정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정승 사례를 좀 봤고요. 여러분들 여기 상담 예약 전화 있죠? 전화해서 간단한 상담 전화로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좀 못 해드리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가능하면 전화로도 상담을 해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정승의 요건이에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개시 있으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서 단순 승인으로 간주돼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뒤늦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요. 이런 상태에서 단순 승인으로 간주돼 버렸어요. 왜? 3개월 동안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람이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특별한 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정승인 승인입니다. 자, 다른 하나의 요건이 더 있어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채무 초과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 승인으로 간주된 사람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거. 이게 특별한 정승인입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해서 이 첫 번째 사례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80~90%는. 근데 뒤에 사례도 가끔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정승인 여기 보면 반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일반 한정승인 채무가 많든 재산이 많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특별한 정승인 채무가 더 많아야 돼요. 반드시. 채무 초과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나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인 금융거래조의 결과 전체를 제출해야 돼. 왜 결과 전체를 제출하나? 채무가 많아야 되니까.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전체를 내라고 해요. 부동산, 자동차 등 조회내역도 제출해야 돼. 왜? 채무가 많아야 되니까. 고의로 이걸 누락하고 채무 초과 사실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채무 초과 사실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법원에서 보는 거예요. 채무 초과 사실 안날을 특정해야 돼. 왜?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니까.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모르고 고려기간 도가 상속재산 처분 사실을 기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 목록에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되니까 가액을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근데 일반 한정승인은 가액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액을 적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금액을 안 적어도 돼요. 일반 한정승인은. 근데 특별 한정승인 반드시 가액을 적어야 돼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왜? 채무가 더 많아야 되는 요건이니까. 그래서 비슷할 것 같지만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한정승인 절차 여기까지 다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특별한정승인 소송 당했을 때 많이 하잖아요. 이 소송 당했을 때 절차를 한번 내가 놓은 거예요. 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채무가 더 많을 것 같으면
자, 소장을 받으면 바로 그런 느낌 오시죠? 곧바로 동사무소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은행의 상속인 금융거래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조회 내용이 파악이 되고 요건이 되는 것으로 보이면 관할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상속채무금 소송이나 승계집행금 부여된 사건에 있는 경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내 사건이 압류돼서 추후보완 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한정승인이 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의 경우에는 답변서를 미리 내야 될 수도 있고, 승계집행금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집행금 부여 이의신청,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해놔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속채무금 때 압류된 경우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간 내에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사건들을 다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이 모두 파악되면 한정승인 사건의 보정서를 제출해서 상속재산 목록을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이 다 인용이 되면 소송사건이나 승계집행문 사건, 또 추후보완 항소라든지, 그 다음에 독촉장 오는 곳이면 내용증명 보낸다든지, 상신문 공고하고 등등등 후속 절차를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청산 절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정승인 절차 그 자체 내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포함을 안 했지만, 또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후속 절차로 한정승인 후에 청산 절차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정승인 절차까지 우리가 다 살펴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한정승인의 사례, 요건, 절차를 봤는데, 여러분들 일단 내 사건에는 다 특이점이 있어요. 내가 당한 사건에는 다 특이점이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17년 동안 이 법무사 생활을 하면서 단 한 건도 똑같은 사건이 없어요. 특별한정승인. 그래서 다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또 내가 체크해야 되는 게 다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니까 카카오톡에서 허은법무사 검색해서 상담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전화하셔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정승인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